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데요.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죠.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가 2025년 8월에 그 플라이라는 코드로 나스닥 상장에 딱 성공하면서 와, 잠잠했던 우주기업 IPO 시장에 다시 불을 확 지폈어요. 게다가 뭐랄까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 성공 이런 엄청난 타이틀까지 달고 나타났잖아요. 공모가가 45달러였는데 첫날 60달러 넘게 마감했으니까 와, 투자자들 기대가 정말 대단했던 거죠. 자료 보니까 조달 자금만 해도 거의 8억 7천만 달러 가까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후르는 게 아니라 파이어플라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 성공의 핵심 동력은 뭐고 또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숨겨진 맥락을 좀 짚어보는 거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겠죠. 블루고스트, 그 달 착륙 임무 성공. 나사랑 계약해서 과학장비 10개를 달 표면에 내려놨는데 이 계약 규모만 해도 자료에 보니까 1억 달러가 넘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한 번 성공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나사가 2029년 달 남각 탐사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약 1억 7,600만 달러 규모의 후속 계약을 또 맡겼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제공해주신 분석을 보면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선 거다. 정부기관과의 아주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증거라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파이어플라이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자료들에서 또 하나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그 사업 모델이던데요. 우주산업하고 방위산업, 이 두 가지를 융합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성장 주기가 완전 다른 두 시장인데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걸까요? 바로 그게 파이어플라이 전략의 아주 묘미인 거죠. 방위산업은 아시다시피 국방 예산이나 지정학적 상황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에 딱 제공해 주거든요. 반면에 우주산업은 달 탐사나 소형 위성 발사 같은 미래의 기술 분야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 우주 방위 융합 모델, 이게 한쪽이 좀 주춤할 때 다른 쪽에 받쳐주는, 그러니까 위험 분산도 되고 성장 동력도 확보하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영리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도 이게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딱 짚고 있어요. 그렇군요. 안정성이랑 성장성. 이 조합이 진짜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기존의 그 큰 방산업체들하고의 관계는 좀 어떤가요? 자료에 보니까 노스럽 그루먼이 5천만 달러 투자했다는 거랑 로키드 마틴이랑 협력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이게 나사 계약만큼이나 중요한 건가요?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 이상이에요. 노스롭 그루먼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업계 거물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한다는 건 파이어플라이의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정부 계약 다닐 때 그 경쟁에서도 유리한 구질을 점하게 해주는 일종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거죠. 제공된 문서에서도 이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 나왔던 골든돔 같은 거 있잖아요. 대규모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이런 구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건 보내주신 자료에 언급된 내용일 뿐이고요. 저희가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미국 정부가 우주공간을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같은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이걸 시사하는 중요한 배경 정보가 된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탄탄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자료들, 위험 요인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는 않았더라고요. 특히 발사체의 신뢰성 문제, 이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있네요. 아무래도 우주기술이라는 게 실패 위험이 워낙 크니까요. 맞습니다. 그 기술적인 리스크는 우주 기업에게는 숙명 같은 거죠. 발사 한 번 실패하면 그게 막대한 돈 손실은 물론이고 신뢰도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게 예를 들면 나사나 국방부 같은 소수의 핵심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또 예상치 못한 개발 비용이 막 늘어난다거나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 같은 그런 재무적, 운영적 위험 요소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험 관리가 정말 필수적인 이유죠. 파이 에어로스페이스는 블루고스트 임무 성공적으로 해냈고 또 우주 방위 융합이라는 독특한 전략적 포지셔닝 이걸 통해서 성공적인 IPO를 달성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기술 더 고도화하고 신뢰성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사례를 통해 좀 주목하셔야 할 점은요. 현재 우주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술 개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 계약, 또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자본시장의 흐름과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 높은 위험과 또 높은 수익 가능성이 공존하는 이 분야의 역동성, 이걸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파이어플라이 같은 기업들이 보여주는 정말 눈부신 잠재력과 혁신. 그 뒤에는 분명히 아주 값비싼 실패의 가능성도 함께 도사리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사회와 또 투자자들은 우주 탐험이나 국가적 우위 확보라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실패의 비용과 위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현명하게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